안녕하세요. 발송배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세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11일 월요일날 재개정 고시된 전력계통 영향평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셔야지만 이해가 쉽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제정 취지 및 목적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발전소 및 송전망을 회피하고 지역 내 생산 소비 그리고 에너지 공급 체계 저탄소화를 하기 위해서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분산 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정 배경에 대해서는 기존의 에너지 시스템이 대규모 발전소 기반이었다고 하면은 미래에는 소규모 발전소 중심의 분산형 발전으로 변경이 돼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그 변경이 돼야 되는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그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분산형 에너지, 그러니까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총 10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분산에너지 사업의 등록,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 분산 배전망 관리 감독,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알아야 되는 전력계통 영향 평가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의 지정 및 특례 부분에서 지금 또 2024년 11월 11일부로 전국으로 이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법이 계속 지금 뭐 4차, 5차까지 개정이 되다 보니까 그 히스토리를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지금 그 최근에 산자부에서 공고했던 그 공고문을 기준으로 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장의 전력계통 영향평가의 실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 사업자 등록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24년 11월 11일 날 개정이 돼서 전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력계통 영향평가가 6장에서 전력계통 영향평가 지역에서 대규모로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 대규모가 얼마냐? 10MW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계통 영향평가 지역은 전국입니다. 물론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세한 자료들을 보고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전망 관리 감독은 한전 쪽에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도 이제 지역별로 의무 대상 지역별로 이제 전력 자립률을 매표를 하기 위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나중에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무 절차 및 추진 절차에 대해서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분산에너지 활성화 관련 추진 배경, 주요 내용 등이 이와 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서 전력계통 영향평가는 10MW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고 기존에도 5MW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보통 1년 정도 전에 전력수정 예정 통지서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1호사 같은 경우도 보통 1년 전에 전력수전 예정 통지서를 제출을 해가지고 서로 협의를 보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관련된 교육으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사업모델, 분산에너지 융합 시스템 구축 실무 같은 과정들이 있고 제가 이런 과정들에 대한 것들을 듣고 나와 보니 일부 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참조하고자 내용을 실어봤습니다. 전력계통 영향평가에 대한 내용들이 잘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구글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검색을 했더니 이와 같이 내용들이 나왔는데 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고문을 일단 봤고요. 이제 공고문에 따라서 이제 그 수행하고 있는 업체들이 어딘지를 살펴보니까 이제 그리드 에셋하고 넥스트 에너지라는 이 두 개 회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서 그 회사 홈페이지와 공고문 등을 참조해서 전력계통 영향평가에 대한 자료들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리드 에셋 홈페이지를 가시면 전력계통 영향평가에 대한 내용들이 위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블로그를 통해서 단계별 절차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고, 이 부분이 또 이제 이번 주에 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내용으로 또 업데이트가 또 이루어져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내년 되면 또 바뀌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에너지 홈페이지를 가서 보시면은 전력계통 영향평가, 그리고 전력계통 영향평가 길라잡이에서 한 7가지 테마로 해가지고 간단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력계통 영향평가 길라잡이에서는 이와 같이 7개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 시사점, 전문 인력 자격 및 경력사항의 필요성, 그 다음에 절차 및 공급 시기, 그리고 전력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제외 대상, 그리고 내용과 시사하고 있는 점, 왜 이거를 누가 받아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력계통 영향평가라는 것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6월 14일 날 시행이 되면서 거기에 6장에 있던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도입 전에는 이와 같이 전력 수전 예정 통지를 하고, 그다음 전기 사용 신청을 하고 전기 사용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10메가와트 이상의 경우,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메가와트 미만에 대해서는 한전에 전력 수전 예정 통지를 하고 사용 신청을 하고 전기 사용 계약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던 게, 10메가와트 이상이 되고서부터는 아예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사업자 간에 이 계통영향평가를 서를 제출해 가지고 평가를 받아서 70점 이상이 됐을 때 제출을 하고 통과가 되면 그때서 전기 사용 신청이 될 수 있게끔 법이 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하던 것들을 규제를 둬서 더 하기 힘들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접 사업지 인근의 전력계통 상황을 분석하고 해당 사업지의 전력 공급 방안을 제시를 해야 되다 보니까, 기존에는 저희가 땅 사놓고 그 지역의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한전에다 신청을 하면은 한전에서 무조건 전기를 주도록 공급 방안을 검토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공급 방안을 검토해서 그 지역이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은 한전에서 전기를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리 부지를 구매하셨던, 예를 들어 이게 나온 이제 주된 과정들이 인터넷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결국 이제 도심지로 많이 접근을 하려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고 하다 보니까 한전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지방으로 지금 이전을 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를 별로 사용하지 않는 도서 지역 같은 경우도 전기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한전에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저감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된 거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력계통 영향평가 실시 대상은 이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지역 전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일정 규모 이상 10메가와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기 사용 신청을 하기 전에 3개월 전까지 전력계통 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력계통 영향평가 항목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이것도 또 법이 또 바뀌었습니다. 며칠 전에 법이 바뀌었는데, 기존에는 기술적 항목 60점, 비기술적 항목 40점이었는데 비기술적 항목이 20점이 되고 정책적 평가 항목이 20점을 해서 요게 좀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뭐 2개 정도가 추가가 되면서 뭐 하나가 여기서 비기술적 평가 항목 중에 하나가 이제 정책적 항목으로 추가가 되고, 뭐 가감되는 내용들이 좀 변동이 되면서 지금 또 변동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뒤에서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력계통 영향평가서 절차는 전력계통 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데, 이것들은 그 사업자가 산자부에 제출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제출하실 때는 전력계통 영향평가 대행자가 작성한 문건으로 제출을 하셔야지만 되기 때문에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제출받은 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내게 되면 산자부는 이걸 또 한전에다 검토 요청을 하고, 한전에서 40일 내에 검토를 해가지고 또 산업부로 제시를 하게 되면 산업부에서 전력 정책 심의회를 통해 가지고 검토를 한 다음에 90일 이내에 산자부에서 계통 영향 사업자한테
이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사례가 있느냐? 아직까지 없습니다. 최초의 전력개통 영양 사업자들이 산잡으로 제출한 게 2024년도 9월 달입니다. 8월 14일 날 시범적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9월 달 제출이 됐는데 9월 달 제출이 됐으면 12월이죠. 12월이니까 지금 11월 달이니까 아직 그 산자부에서 검토해가지고 고객한테 회신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 또 법이 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내년에 또 법들이.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설명을 안 하려고 자료들을 만들어 놨었는데 계속 저한테 문의가 오시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법이 또 개정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자료를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한전에서 적정 전압 유지가 가능하다라는 걸 판단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평가 점수 70점 이상 득점을 한 경우에만 전력 정책 심의회 상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배점 부분들도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력개통 영향평가 대행자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대행자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말들이 많았습니다. 초기에는 발성배정 기술사 또는 전기 관련 분야 박사 학위, 그 다음에 다음의 경력을 모두 보유한 자였는데, 이게 말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바뀌어서 가의 경력을 보유하고 나다의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발성배정 기술사 또는 전기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에 개통계획 운영평가 분야 3년 이상은 필수로 보유하고, 그 다음에 나다 중에 한 개의 경력을 보유한 자. 여기서는 다음의 경력을 모두 보유한 자니까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했어야 되는데, 여긴 3년하고 2년이니까 5년 이상의 경력자로 좀 완화가 됐었죠. 그리고 지금 또 바뀌어진 거는 건축전기 설비기술하고 안전기술사 쪽에서 응용기술사 쪽하고 이런 안전기술사 쪽에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전기 관련 분야의 기술사로 규제가 완화가 됐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완화가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말들이 많았던 것들이 계속 바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력 부분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내용을 보시면은 한전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아니면은 이 업무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 인력은, 평가, 보통 인력은 한전에서 근무 안 하셨던 분도 가능하지만 기술 평가의 전문 인력은 한전에서 근무하셨던 분만 가능한 게 현 시점의 팩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전력개통 영향평가 대행자의 인력 구성을 살펴보니까, 이거는 이제 법이 바뀌기 전에 기술평가 전문위원은 발성배정 기술사의 한전의 경력 10년 이상, 아까 얘기 보신 것처럼 개통계획 운영 업무 부분이 최소 3년 이상의 다른 분야에 대한 경력 2년 이상인 자가 이걸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최초에는 이게 10년 이상이었죠. 그래서 여기는 최초의 경력으로 10년을 적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런 부분들은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개통 영향평가 시의 개통 해석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결론적으로 보시면 PSS/E 프로그램을 쓰셔야지만 될 겁니다. 그래서 한전에 가서 PSS/E를 쓸 수 있는 지금 설비를 쓸 수 있는 데가 이제 두 군데가 지정이 됐습니다. 이제 한전 아트센터 양재동에 있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나주에 있는 부분 두 군데에서만 여러분들이 가서 프로그램을 시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산자부에서 나왔던 공고문입니다. 이제 8월달 정도까지 이런 부분들의 시범 운영 절차가 8월달에 이제 안내가 됐는데요. 그때 기준으로 보시면은 신규로 10메가와트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라는 사업자에 대해서 이와 같은 시범 운영을 적용하도록 평가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 날 재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런 절차가 내용이 아직 안내가 되지 않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내용에서 배점들만 바뀌고 2개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은 될 것 같아서 이런 자료를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평가서 작성은 사업자가 작성해서 산업부에 제출하고, 산업부에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해가지고 사업자한테 회신을 하는데 총 3달이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90일.
그리고 평가 항목은 기술 평가 항목을 60점, 비기술 평가 항목을 40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비기술과 정책적 부분으로 나눠서 비기술 20점, 정책적 부분 20점으로 이게 또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력계통 영향 평가서의 제출 항목은 전자문서 한 부하고 인쇄 제본된 문서 30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와 같은 식으로 제출하도록 예제가 나와 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총 90일 이내에 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9월 달에 처음 제출이 돼서 12월 달까지 안내가 돼야 되는데 아직 12월이 안 됐기 때문에 회신된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관련된 부분은 이분들한테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범운영 신청 서식은 예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은 기술적 평가 부분에 대해서 1번, 2번, 3번 전력 공급 여유, 확보 난이도, 적정 전압 가지 유지 가능 여부에서는 한전에서 검토를 해서 안내를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항목들에 대해서 고객이 전력계통 영향평가 대행자를 통해 가지고 서류들을 작성을 해서 산전에 제출하고 한전에서 산자부로 제출해서 산자부에서 한전으로 가는 거죠. 결국 산자부에 제출하면 산자부에서 한전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시 산자부에서 회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100점 중에 70점 이상을 받아야지만 전력정책심의의 대상으로 상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 보시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11월 11일 날 개정이 되면서 여기 25점, 20점짜리가 15점, 10점으로 바뀌어지고요. 여기 있던 기술적, 비기술적이 기술적, 비기술적, 정책적으로 변경이 되면서 두 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추가가 되면서 여기에 대한 상세 사례는 없어서 이 부분은 제가 빼고 기존에 있던 여기에 관련된 사례 부분에 대한 자료들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자부 기존 공고문을 보시면은 전력 공급 여유 배점은 25점인데 이게 15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시 운영 방안으로 한전에서 검토를 해주고 전력 공급 여유 확보 난이도도 한전에서 검토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목은 신청자가 직접 작성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비기술적 부분은 신청자가 작성을 하는데 여기서 배점을 받아가지고 총 합계 점수가 70점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겠죠. 예를 들어 EMS 설치 계획이 없으면 여기서 5점 날라갑니다. 발전 용량 설치 계획이 없으면 여기서 10점이 날라갑니다. 벌써 15점이죠. 그리고 전압 레벨들은 거의 다 맞을 거고요. 그다음 사업 안정성이 없으면은 여기서 또 7점 날라갑니다. 지방 재정의 기여도가 없으면 6점 날라갑니다. 그럼 이거는 벌써 13점에 15점, 30점이 날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산업 활성화 해가지고 파생되는 부가가치가 또 1,000억 미만이면 또 6점이 날라가겠죠. 직접 고용이 또 얼마나 되느냐, 또 그리고 지역 낙후도가 어떻게 되느냐, 전력 자립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 지역 사업에 대한 배점인지 이런 여부들에 대해서. 그래서 시범 운영 기간 중 전력계통 영향 평가의 제도는 10메가와트 이상에 대해서는 8월 16일 날 이와 같이 시범 운영 절차를 공고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3개월이 됐죠. 그러면 9월 11월 16일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11월 16일 이내인 11월 11일부터 11월 20일 사이에 지금 그 재개정이 된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처음 제출된 게 제가 알고 있기는 9월 달이다 보니까 3개월 이상 시범 운영 기간이 지속되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명확한 부분들이 계속 변경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또 개정이 되고 고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거는 2025년도 1월 달 이후가 돼야지 여러분들이 좀 내용을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한전에서 기술적 평가 항목 3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먼저 회신을 받아서 점수가 좋아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전력계통 영향 평가를 산업부에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비기술적만 있는 게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들도 또 변경이 됐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시범운영 신청 서식을 계통영향 사업자가 산자부에 제출하면 산자부에서 한전한테 아까 보셨던 3가지 항목을 먼저 검토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산자부가 이제 계통영향 사업자한테 이 3가지의 점수는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나머지
뭐 한 15개, 총 한 15개 정도의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개통 영향 평가 대행자를 통해 가지고 서류를 만들어서 인쇄 인쇄는 30부고 이제 그 PDF 전자 파일은 하나로 해 가지고 개통 영향 사업자가 산자부로 제출을 하면은 산자부가 다시 한전한테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전이 산자부로 회신을 줘서 총 점수가 70점 이상이 되면은 전력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보내서 그 다음에 제출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산자부가 심의 결과를 회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어떻게 지침서를 작성하도록 안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개는 한전에서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산자부에서 받아서 주면은 산자부하고 한전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평가해서 산자부의 전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70점 이상이 되면은 검토를 해보겠다는 얘기죠. 자, 기술적 평가, 비기술적 평가의 기존 샘플 자료를 보시면 이와 같이 계약서, 대행업체에 대한 전력개통 영향평가 대행업체에 대한 계약서도 첨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은 이 대행업체의 그 요금이 얼마나 될까요? 아직 산자부에서 고시는 되지는 않았는데 여기는 4천만 원 정도로 표시는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들어갔던 홈페이지에 업체에서는 10MV 기준에서 최소 8,500만 원에서 최대 2억까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민원이 또 제기가 되겠죠. 갑자기 없던 항목이 생겨서 뭐 한 1억 정도의 비용이 추가가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뭐 규제 샌드박스 쪽에서 해가지고 규제가 또 완화가 될 텐데 어떻게 완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최소 5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력개통 영향평가에서 고객 사항과 그 다음에 여유 방안 검토 부분들을 한전에서 검토하기 좋게끔 이와 같이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 한전에서 그거에 대해서 회신을 해서 점수가 어떻게 된다라는 걸 세 가지 항목을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전력공급 여유조 15점, 그 다음에 전력공급 여유 확보 방안 10점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점수가. 그리고 적정 전압은 유지가 가능한지 여부만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가발전 여기 10점이었는데 배점들이 조금씩 변경이 됐으니까 그 부분은 참조하시면 되고 요건 사례다 보니까 기존에 한전에서 이렇게 제출을 하면은 이렇게 배점을 받아서 점수를 주겠다는 사례니까 단순 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SS를 설치 계획이 있으면은 3점을 주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역사회 수용성이 없으면 빵점, 사업 안정성이 있으면은 이와 같이 이런 그 자산과 부채에 대한 것들을 보고 점수를 매겨서 3점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신용 평가 부분들도 확인하는 부분들에 대한 절차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에 대한 것들도 검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 기여도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부분을 해가지고 얼마만큼의 지방세수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부를 확인해가지고 점수를 매기고 있고요. 부가가치 유발 효과라든가, 그 다음에 직접 고용 효과라든가, 지역 나누도 등을 고려해가지고 또 점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 자립도 부분들도 검토를 해가지고 계산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두 가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정책적인 부분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은 새로운 자료를 보고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기술적 비기술적 평가에서 기술적 평가 60점, 비기술적 평가 40점에 대해서 배점표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를 해놨는데 배점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배점 변경된 부분들이 또 제시들이 될 겁니다. 전력평가 예상 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얼마 정도를 하도록 이렇게 제시를 해줘야지만 될 겁니다. 안 그러면은 이것들도 좀 문제가 많을 겁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전에서 계셨던 분들만 나와서 이 사업을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부르면 값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불러서 최저 8,500만 원을 부른 겁니다. 경쟁이 많이 생기게 되면 가격은 계속 떨어지겠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시지 않으면 이거에 대해서 말이 좀 많아질 겁니다. 비용 평가 부분을 이렇게 해서 선정을 했다라는 근거 자료들을 이제 관련된 업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확정 금액은 아닙니다. 업체에서 제시하는 기준이란 얘기죠.
자, 그러면은 산자부에서 2024년 11월 11일 며칠 안 됐습니다. 며칠 전에 또 공고를 또 냈네요.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재행령 예고. 그래서 이것들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motie.go.kr로 접속하신 다음에 예산 법령 고시 공고, 고시나 공고로 가서 계속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예산 법령으로 들어갔더니 이 안에 이제 두 개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일부만 발제를 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법이 또 계속 바뀌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좀 어느 부분이 바뀌었는지 정도만 간단하게 요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시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규제가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그전엔 지역을 선정했는데 지금 전국으로 제외 지역을 지금 확대를 했습니다. 규제를. 그래서 그 규제를 확대하다 보니까 10메가와트 이상을 사용하려는 사용자들은 연간 한 190 정도, 200건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는 이 개통영향평가 대행자는 현재 약 15개 정도가 가능하다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선 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뭐 알고 있는 업체들은 한 5, 6개 정도밖에는 일단 제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뭐 그 사업자들이 어떻게 제출했는지를 제가 모르니까.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기술평가에 대한 전문 인력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전문 인력을 확보했는지 여부를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자꾸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디서 진행됐다라는 걸 제가 보니까 저는 한 6개 업체 정도가 이 부분을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전달은 받았는데 나머지 업체들은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기술적 평가 60점, 비기술적 평가 20점, 정책적 평가 20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발성 배정 기술사 또는 전기 분야에 대한 박사 부분이었는데 기술사가 전기 분야 기술사로 전부 다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경력 요건도 이제 추가가 돼서 이제 좀 가나다로해서 좀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전력계통 해석용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장소가 이와 같이 양재에 있는 한전아트센터 또는 나주에 있는 본사 이 두 군데로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돌린다는 얘기는 결국 PSS/이 프로그램을 거기 가서 사용을 하라는 얘기죠. 최신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서 신청해 가지고 가서 사용하고 그 사용된 결과물을 첨부를 해서 또 제출을 하라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기술적, 비기술적, 정책적 항목에 대해서 이게 25점, 20점이었는데 요 개통 여유도가 15점이고요. 전력 공급 확보 난이도는 20점 동일하네요. 제가 요 두 개를 나누는 겁니다. 원래 있던 거를. 제가 잘못 봤었는데 요게 나눠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배점들이 조금 뭐 가감하는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전력 자립도, 전력 정책 부합도 그리고 요거에 대한 가감점 이렇게 해서 요 정책적 항목 두 가지 정도가 추가가 됐습니다. 기술적 평가 항목을 할 때는 적절한 역량을 갖춘 대행자만 결국 한전에서 근무하셨던 분만 평가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자격 경력 요건에 관한 교육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분야 기술사 또는 개통계획 운영평가 3년 이상 경력을 보유하고 필수적으로 한전분 또는 전력거래소분 이런 분들만 되고 거기서 또 성변전이나 이런 설계검사 2년 이상 한전에서 근무하셨던 분 중에 박사 학위를 갖거나 전기 분야 기술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이 분야에 반드시 경력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전문 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보통 인력 2명을 추가해서 전력계통 영향평가 대행사로 한전에 등록을 해야지만 되고 그 대행사하고 계약한 계약서를 첨부를 해가지고 전력계통 영향평가서를 제출해서 70점 이상의 승인을 받았을 때만 전력 그 정책심의위에 그 심의를 안건을 상정을 하고 거기서 승인이 되면 그때서야 이제 그 전기 사용 신청을 받아서 전기 사용 계획 업무를
계약 업무를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행자들에 대한 관리들도 필요하다 보니까 대행자 지정서 발급 날로부터 1년 이내 최초 교육을 받고 2년 경과 후에 보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 과정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평가 전문 인력은 전기 분야 기술자 또는 전기 관련 분야 박사 과정이고 개통계획 운영평가 분야의 3년 이상의 경력을 필수적으로 보유하고 나머지 분야의 경력을 2년 이상, 그래서 합계 5년 이상의 경력자만 전문 인력으로 될 수가 있다. 근데 그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는 인원이 뭐 우리나라에 지금 전체적으로 해봐야 20명도 안 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그때 제가 얘기 들었을 때 한 10대명이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좀 완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20명이 된 겁니다. 초창기에 10년 이상의 그 경력자는 1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이제 20명이고 이게 또 완화가 되면 인원이 좀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최초 교육은 1년 이내, 보수 교육은 2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여기 전문 인력은 30시간 교육, 보통 인력은 22시간 교육을 받고 그 다음 보수 교육은 전문 인력은 22시간, 보통 인력은 14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력계통 영향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사실 법이고 그 다음에 계속 바뀌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추후에 여러분들이 업무를 진행을 하실 때는 해당 과정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력계통 영향평가 대행자를 통해서 업무를 진행하셔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기 관련 제가 경험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공유하고 있으므로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